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제 본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옹기니의 말을 봤기 때문에 벤 샤피로의 이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프롤로그가 약 40페이지 돼요. 2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소챕터 목록 한번 볼까요? 프롤로그 소챕터 목록을 한번 보면 서론, 그리고 분열대 연합, 연합주의의 구성요소, 분열주의의 구성요소.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거 3개 하고 이게 3개가 만약에 다음 주에 2시간에 먼저 끝났다.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빨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분열주의자들의 문제점, 분열주의자들의 전략, 엔드게임 이렇게 총 7가지 소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프롤로그가 약 40페이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부터 볼까요? 이렇게 작은 짝대기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론 봅시다. 악의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는 오해, 악한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는 오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5쪽이나 26쪽이나 벤 샤피로가 자기가 이제 처음에 서론으로 시작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인용합니다. 여론조사 이거 봐라. 또 여론조사 이것도 봐라. 지금 지금 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이제 프롤로그의 본론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2018년 11월에 실시된 엑시오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 54%는 민주당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려 61%는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차별적인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중 약 20%는 상대 진영을 뭐다? 사악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사악하다. 이게 극단적으로 분열이 됐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공화당 지지자 중 무려 54%는 민주당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61%가 공화당을 악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정당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악한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는 오해라고 하냐면 악한 세력이 뭐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이렇게 분열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악하다고 여기는 그 분열,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세력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베트남전 시절만큼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역사의 오른편 프롤로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였다. 지금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냐면 또 미국이란 나라가 왜 살벌하냐면 총기 소지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쿠데타 비슷하게 이렇게 반정부 운동으로 막 그렇게 되거든요. 볼까요? 미국 기업 연구소가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약 절반의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아마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과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게 26쪽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부터니까 26쪽 셋째 문단. 여기 있네요. 미국 기업연구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이게 밑에 2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이거든요. 이거 밑줄 긋고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양극화되냐? 아마 벤 샤피로 분석해. 아마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과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한다. 여러분,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한다는 거에 밑줄 긋고 발표하십시오.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제가 밑줄 긋고 별표까지 치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왜 악한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는 오해 작전 이런 식으로 제가 썼을까요? 사람들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니까 갈등의 오해가 깊어지면
결혼하신 분들이나 친구 사이나 아주 사소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라는 편견이 딱 씌워지면은 얘가 어떤 행동을 하건 이 오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사단이 이걸 원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이나 미국이나 갈라놓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 우리가 총선 때 유튜브 때문에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있고 이 당을 이 표를 뽑아야 된다, 저 표를 뽑아야 된다,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왼쪽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일단 분단이 됐죠. 근데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는 조국 때문에 깨지고, 이 안에서는 또 뭐 때문에 깨지고, 서로 다 그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이 내부에서 싸우는 게 더 치열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물며 기독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사단의 미혹에 속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별표하라고 했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뭐? 사단이 지금 그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벤 샤피로의 이 책에서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합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분열주의자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깊숙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분열주의자 입장에서 미국을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 샤피로는 좌파 척결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저 분열주의자들을 딱 집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열주의자에게 프로파간다,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의견이에요. 제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를 지지하는데 투표했다고 해서 적이에요? 이게 사탄적 프레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거에 투표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 사탄화 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악하다고 판단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민 분열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간다 하지만 이해 안 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연합되는 거예요. 진짜 이 연합을 반대하고 나라를 쪼개려고 하는 분열주의자를 딱 깔끔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은 TV에서 보는 것만 보고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쭉 저런 뉴스공장이나, 그리고 뭐 지금 뭐 언론이나 미디어는 다 뺏겼잖아요. 계속 그런 것만 보니까 저렇게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먼저 열렸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교과서나 TV에서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왜곡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 열고 보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보여, 난 개안이 먼저 됐어, 너 이렇게 완전 얘 정신 나간 좌파구만, 이거 자체가 사탄에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벤 샤피로가 여기서 분석한 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다 이거예요. 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왜 이렇게 국민 분열이 나타났냐? 왜냐? 아마 나와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통찰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환합니까? 27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 두 줄밖에 안 돼요. 볼까요? 철학적으로 벤 샤피로는 어떻게 봅니까? 또 문화적으로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구심력은 뭐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벤 샤피로가 보는 미국 우파 좌파의 현실 인식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냐, 또 미국의 좌파는 그런 미국을 또 어떻게 보고 있냐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우파들은 지금 좌파가 너무 득세해서 이거 진짜 위기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의 좌파는 또 뭐냐? 미국의 좌파들은 미국의 우익 진영이 반동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미국의 보수 세력이 마지막 남겨진 구질서. 여러분, 이게 언어적 프레이밍인데요. 마지막 남은 구질서, 올드 오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적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적 기준을 철진한 구질서고 저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저 촌스러운 우파. 쟤네들이 미국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흔적은 움켜쥐고 한동안 누려왔던 이제는 점차 소멸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뭐가요? 좌파가 우파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현상을 분석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28쪽 맨 밑에 줄 보십시오. 28쪽 맨 밑에 줄. 미국 좌파와 우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첨예한 비전의 대립은 뭐로? 여러분,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를 나왔다. 이제 4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제 벤 샤피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미국이 오바마 8년 플러스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정말 트럼프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수 우파가 왜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부차적인 문제로까지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도대체 어떤 걸 상징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볼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정치적 착시다. 이 착시라는 단어에 이 사람의 또 통찰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점점점이라고 중략을 표시해서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착시 현상 때문에 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생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당선은 뭐냐면 좌파에게는 정치적 착시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트럼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색의 배합이 동시에 보일 수는 없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파란색으로 보면은 좌파에서는 트럼프를 노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경우에든 이 노란색, 파란색이 동시에는 보일 수 없다. 그게 뭐다? 그게 트럼프였다. 참 뭐랄까 우리가 동감하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파에게 트럼프는 뭐죠? 밀물처럼 밀려오며 미국 사회를 잠식해 나가는 좌파 급진주의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주는 방파제 같은 인물. 딱 느낌 오죠? 우리도 약간 공감하는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좌파에게 트럼프. 볼까요? 그들이 우파에 대해 생각하는 최악의 인식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뭐? 좌파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당선시켰어. 우파 애들이. 쟤네 완전 미쳤네. 우리가 지금 우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결코 우리가 과장된 게 아니고 현실이네. 왜? 트럼프라는 사람을 쟤네들이 당선시켰잖아. 우파라고 하는 애들은 기독교? 말도 안 돼. 쟤네들은 그냥 기존 구 질서, 구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끝까지 붙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파는 잔인하고 병에 사로잡혀 있으며 부패했다는 바로 그 인식 말이다. 좌파 진영은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이 작은 정부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그러니까 좌파들은 우리를 위선자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싸한 명분, 뭐 종교적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저거 다 명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상은 시대에 역행하려는 충동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확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여러분, 우파에게 트럼프, 좌파에게 트럼프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걸 정치적 착시라고 했다는 거죠. 즉, 트럼프는 그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완연하게 진행되고 있던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일 뿐이다. 왜 이런 게 이렇게 됐을까요? 트럼프 이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트럼프 이전이 뭡니까? 오바마 8년. 오바마는 정말 친서구 문명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바마는 진짜 트래쉬입니다. 트래쉬.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꼭 좌파들만 트럼프를 아주 비꼬고 나쁜 언어 쓰는 게 허락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바마를 길거리에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로 비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파 보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에 흠집이 납니까? 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정말 오바마 8년에 정말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완전히 끝판왕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이 오바마든 문재인이든 그 반대급부도 이념적으로 진한 반대급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벤 샤피로의 그 분석 중에 아주 유효한 통찰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냐면 좌파가 지금 그 특히 미국 좌파가 그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교차성 이론 배우셨죠? 교차성. 흑인이고 너가 여자고 흑인이고 무슬림이고 너가 동성애자야? 그러면 넌 교차성 이론에 대해서 교차성 이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에게는 그 말할 수 있는 너의 위치가 더 있는 거야. 반대로 너 백인이고 기독교고 남자고 이성애자야? 너는 그냥 너 근본 자체가 죄인이니까 빨리 사과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교차성 이론을 필두로 좌파가 웅집을 하는데 피해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단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좌파적인 운동 자체가 극단성을 띄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의 작전 자체가 그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작전, 교차성 이론 딱 차가지고 그때부터 오바마 8년 동안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봐? 이러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게 8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네들이 쓰고 있는 작전, 교차성 이론에 대한 그 작전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의 어떤 그 이해관계 자체가 극단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왼쪽 정당 자체가 극단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 극부도 더 얘네들이 치중하는 만큼 오른쪽으로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기반의 대한우파라고 하는 미국의 대한우파라고 하는 그게 극우죠. 그런 것들이나 또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어떤 종교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도 있고 왜?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롤로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 이제 분열될 연합입니다. 분열될 연합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줄 끝부분부터입니다. 분열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주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우리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요소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러니까 분열주의가 보는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의 건국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예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결혼은 아니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편익의 요소가 줄어들면 결혼 역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그니까 연애결혼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도 연애결혼 멘토링 3시간짜리 한번 준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편익의 요소가 줄어들면 결혼 역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세련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라는 걸 세련되게 포장해서 예능이나 중앙일보도 약간 지금 가정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중앙일보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약간 경도된 측면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기사 내는 거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여하간. 근데 하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이제 뭐 PD들도 조론이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잠재의식적인 기준이 쌓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철학을 딱 받아들일 때 더욱더 친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 서로 갈라지는 편이 나으며 이혼이죠, 이혼. 그렇지 않으려면 미국적 가치 그 자체를 뿌리부터 재정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쉽게 말해서 서구 문명은 없어져야 되고 파괴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는 말뜻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은 50개다. 성에 대한 개념은 필요 없는 거야. 50개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성이란 개념 자체가 흐릿하게 해. 지금은 자기들 정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법제화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돼버린다? 그게 뭘 정의하는지 의미하는지를 여파가 뭔지도 자기들이 모르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 자신들의 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영향을 누린다. 맞죠? 매일경제에서 박원순 시장 7천억이었나요? 그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서울시장 3선하면서 그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오마이뉴스에서 그거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정치적인 편견적 판단 말고라도 매일경제나 오마이뉴스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자기들이 팩트를 전한다, 객관성에 의거해서 사실만 전한다고 선전은 하는데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언론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언론을 무작정 믿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후진적 시민 정서일 수 있다. 분열의 철학은 권력 정치의 철학이다. 그냥 얘네들은 모든 걸 권력으로 보는 겁니다.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앞으로 이 책에서 나는 그와 같은 철학을 분열주의라고 표현한다. 그럼 연합주의 한번 볼까요? 연합주의는 이제 이거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미국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독립? 가치. 뭐? 인간은 권리가 있고 우리는 소중하다. 뭐? 개인의 자유. 우리가 서로에게 한 맹세는 피로 보증된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 불가분 관계에 엮여 있다고 주장한다. 뭐가요? 연합주의가요? 빨간색 볼까요? 이 철학의 흐름은 정념과 부족주의. 여러분 정념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생각나죠? 마키아벨리가 중세시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막 지긋지긋하니까 딱 그걸 깨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깨고 나옵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정념에 의해 살아간다. 기억나세요? 정념에 의해 살아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숙명을 깨려고 노력하는 그 남성성과 이런 어떤 전투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유 나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라고 했죠? 시대의 아들들로서 마키아벨리 인생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인식했던 그때 당시의 중세 정세 그런 의미에서 군주론이 의미가 있었고 또 군주론이 어떤 성악설에 의거해서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념 거기에서 정념.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정념이 아니고 부족주의가 아니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이 확대되면은 결국 부족주의로 빠진다고 했죠. 나치즘, 우생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철학의 흐름은 연합주의, 미국을 이렇게 보는 건강한 흐름은 정념과 부족주의가 아니라 뭐다? 이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게 어디 있냐면 33쪽입니다. 32쪽 맨 끝에. 32쪽의 맨 아래줄 맨 끝에 인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밑줄 치고 별표하셔도 됩니다. 인간 이성과 보편적 도덕을 옹호했고 인간 이성은 아테네, 보편적 도덕은 성경,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라는 가치들은 항상 옳았지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작용된 적이 없었다. 여러분 맞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오케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만 건강하고 완전한 그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 계통의 철학에 따르면 미국은 언제나 불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연합주의적인 이런 건강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완전하게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말하는 건강한 대안은 없습니다. 비판이론, 그 호르크하이머 비판이론 기억나시죠? 이 계통의 철학에 따르면 미국은 언제나 불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32쪽 맨 밑줄부터니까 33쪽이겠죠? 33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주의자들은 그거예요. 필요한 아주 건강한 신호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올 땐 빨간불이 들어오고 초록불이 들어올 땐 초록불이 들어와요. 근데 전 국민 중에 여러분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는 애들 나와야 안 나와요. 꼭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꼭 거기서 박수치고 떠드는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그 거시적 수패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좌파가 하는 말은 뭐냐면, 분열주의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등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호등 자체를 없애고 규칙을 다시 세우자. 아니, 규칙이란 건 없어라고 프레이밍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지도계급만 딱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진짜 살찐 돼지 새끼들처럼 그렇게 사는데 국민들은 쫄쫄 굶잖아요. 그러니까 태용호 씨의 에세이 보면은, 태용호 씨가 영국에서 이 김일성 일가 그 남자애가 영국에 가서 콘서트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태영호 씨가 거기서 막 그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빠한테 막 그랬다잖아요. 지금 우리 동포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쟤는 막 햄버거 처먹고 막 이러고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서구 문명 봐봐. 신호등 저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은 막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호등 저렇게 만들으니까 이런 피해도 있고 저런 피해도 있고 부수적인 피해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돋보기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야? 얘네들 말은 그러니까 저 신호등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 근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중요한 것보다 점진적으로 이 똑같은 저 신호등의 옳고 그름은, 성경적 옳고 그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게 인간의 행복의 지도입니다. 지도. 그러니까 저거를 놔두고 저거를 말 안 듣는 거, 그리고 저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 규칙 안에서 이걸 수정하고 발달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그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 건국 이념에 기반 위해서 언제나 그 연합을 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이걸 연합주의라고 할 거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엔터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잘리면 안 되잖아요, 영어가. 저 위에도 그러던데. 하여튼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연합. 그 다음에 여러분 34쪽 보십시오. 여러분 34쪽부터 39쪽까지 왜 제가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썼냐면 그 작은 따옴표 말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34에서 39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류나 이런 것들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게 쓰기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4쪽부터 35, 36, 37, 38 38까지 세 겹줄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페이지에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연합주의의 구성 요소,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아예 빨간색으로 한 겁니다. 다시, 연합주의의 구성 요소 페이지에 다 체크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이 책이 뭐예요? 미국의 철학 말하죠. 그리고 그 철학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하죠. 그리고 미국의 문화 말하죠. 그 문화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미국의 3장이 뭡니까? 미국의 역사 말하고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말하는데,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뭐다?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미국의 역사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미국의 철학이 뭐냐? 너가 그렇게 설명하는 미국의 철학이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다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뭐라고 했죠?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는 진액이 들어있는데 이 책의 올바른 연합주의가 뭐냐, 미국의 철학이 뭐냐, 미국의 문화가 뭐냐를 진액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페이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4쪽부터 39쪽은 한 줄밖에 없으니까 34에서 38쪽은 밑줄 칠 게 너무 많아서 다 밑줄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체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볼까요? 미국의 철학은 보통 세 가지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로, 이거는 다음 주에도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첫째,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개인의 자연권이 먼저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라는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민만 자연권,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미국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 속한 시민들만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시민권이 있든 없든 인간이라는 그 조체 자체는 뭐다? 국가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연의 권리, 자연권이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다 엄청 중요해요. 핵심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를 독립선언서에 천명한 나라가 초강대국이니까 지금 전쟁이 덜 일어나는 겁니다. 최소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에 의거해서 미국이 유리한 부분을 전쟁을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잊을 수 없는 거는 6.25 전쟁이거든요. 6.25 전쟁. 대한민국이 이 미국의 이 철학의 가장 큰 수혜 국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평화를. 근데 반대로 중국이나 공산주의나 러시아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말하는 국가가 초강대국이다? 그때부터 개 돼지 되는 겁니다. 정부 말 안 들으면. 홉스의 리바이어던 기억나시죠? 정부가 규정하는 내 개인의 고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규정하는 거에 따라 네의 권리와 네 정체성이 달라져. 이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집산주의자가 원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계몽주의 시대, 자기들은 계몽을 했다고 하고 물론 과학적 계몽과 진보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한 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간 이 자연권은 뭐다?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가 없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시길 바래요. 따라서 이 권리는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세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 앞에 평등이다.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뭔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작은 정부다 이거예요. 정부는 인간의 행복, 우리 정부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 자유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웃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앞에 명시된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에 평등을 집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 갖고 일해라 이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걸 건국 아버지들이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은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언어를 통해 위의 세 가지 원리가 자명하다라고 천명했다. 헌법 볼까요? 미국의 헌법은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죠. 제한된 정부, 정부의 권력이 크면은 리바이어던 독일이나 집산주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나 이걸 겪었기 때문에 미국 건국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의 한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권이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합니다. 입법권이 법을 만드는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이 하나잖아요. 근데 뭐야? 미국은 그 입법기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갈라놨다. 그러니까 권력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이걸 깼다는 거예요. 깼다. 건국 아버지들이. 이게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 입법권이 구현되는 행동의 필요성과 행정부의 필요성과 행정부의 폭정을 방지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다. 뭐가? 헌법이 자체가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한다. 헌법 시스템에 명시된 견제 기능은 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고 이게 뭡니까? 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행정부의 필요성과 그러니까 국가가 입법부가 만들고 그 법을 행정하는 게 행정부잖아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위협이 들어왔어.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래서 행정부 수반,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자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행정부의 힘이란 말이에요. 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행정부의 필요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제정치의 출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다. 뭐가요? 미국의 헌법 시스템이. 그러니까 국부들은 이거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 헌정 시스템에 명시된 연방주의. 우리는 연방주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독재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주립정부죠. 주립정부, 텍사스 주 이런 거 있잖아요. 주립정부와 연방정부가 있는데 주립정부 혼자 얘네들이 완전히 날뛰기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주립정부를 뭉개고 연방주의가 또 독재를 또 못하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다 균형 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이, 건국 아버지들이 그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만든 나라가 이런 나라다. 미국은 아이디어,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최대한 잘 구현해줄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그 구조를 설계를 한 거죠. 미국의 국부들이. 왜? 어느 한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그 누구도 과도한 힘을 갖고 있는 순간 독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아버지가 개인의 자유, 가치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다? 혈연, 지연, 뭐 언어, 이게 아니라 가치관으로 세워졌다. 이 가치관에 원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는 거다. 마치 교회처럼요. 교회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의 일원, 영적 가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개인의 자유다. 그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는 역사 가운데 미국의 국부들은 입법, 행정, 사법,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절대 권력의 또 등장이, 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절대 권력이라는 반지를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에서도 상원, 하원, 그리고 입법이 이제 설치려고 하면은 그거 못하게 행정부가 또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사법부가 막으려고 하고, 입법이 설치려고 하면 얘네들이 또 견제하게 하고, 사법부가 또 설치려고 하면 이게 또 하려고 하고. 이걸 쉽게 말해서 또 천재적인 게 뭐다? 일부러 뭐가 하나 딱 과도하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겁니다. 다시, 일부러 뭐가 하나 어그러지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끔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정치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 한 명 대통령 되면 다 쓸어 바꿀 거야.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행정부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근데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 명이 바뀐다고 급진적으로 바뀌는 시스템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에선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의회주의잖아요. 의회주의. 미국은 의회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밸런스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면 딱 하다가 법 통과되거나 하다가 뭐 딱 이제 얘네들을 막아버리면 독재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탐욕스럽다, 이런 성경에 의거한 도덕, 뭐요? 인간은 악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기관, 교회나 시나고그나 시민단체나 자발적 사교클럽이나 독서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연합주의자들은 건강하게 놔둔다고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런 사교기관을 통해서, 사립기관을 통해서 이 국가에 대한 이 방향성에 양심이 살아있고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고, 이게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문정부나 집산주의 정권이나 공산주의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가 모든 걸 강제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강제하고. 나라 자체가 경직되는데 이 경직성이 갖고 있는 독재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다? 일부러 교착 상태에 놔두게 한다. 이걸 디자인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미국의 문화 볼까요? 미국의 문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34쪽부터 39쪽인데 제가 일부러 보세요. 여기다 페이지 쓰고 여기다 페이지 쓰고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분 발췌한다 앞에서 밝히고 계속 그냥 편하게 쓴 겁니다. 미국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문화도 네 가지로 나뉜다. 네 가지 그 문화적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이다. 미국이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좌파가 말하는 주장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서구 문명적으로
미국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이다. 관용. 지금은 기독교계에서 좌파 많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차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좌경화된 목사님이 믿음 좋은 척 착각하면서 사는 목사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왜 그러죠? 목사님이라고 다 맞다고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황, 천주교에서 교황 역할,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이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몇십만 명이 다 목사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력의 관용. 제가 왜 목사님 얘기를 했냐면, 좌파 기독교계에서 아주 말썽 일으키는 자유주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관용에 대해서 오염된 단어로 프레이밍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명분으로 관용을 말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뭐냐? 원래 미국의 건강한 문화는 첫 번째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이 원래 서구 문명적 가치다. 근데 뭐냐? 이 관용은 타인의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더욱 강조된다.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쟤를 막 죽여야 돼. 좌표 찍고 죽여야 돼. 이게 집산주의적 미친 짓거리라고요. 근데 진짜 서구 문명적 가치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이 뭐라고요? 너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관용적으로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미국의 정신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미국의 문화는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 둘째 미국의 문화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튼튼한 사회적 자발적 기관들이다. 교회나 성당이나 유대교 회당이나 종교기관과 각종 자선단체, 장학회, 복지사업회 등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역사의 오른편 공부할 때 제가 밑줄 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발적으로 결성된 순수 민간 조직.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배달민족 경기도지사가 배달민족 욕하면서 행정부에서 배달민족처럼 하겠다. 그 누가 시킵니까 그걸? 그 사람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 자발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발적 순수 민간 조직이 미국의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미국의 문화는 언제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미국의 문화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 일도 아닌데, 물론 좌파적인 사람들은 한반도를 뺏기면 이러다 저러다 이런 미시적으로도 하는데 그게 맞겠죠. 근데 왜 그러면 소련과 땅 따먹기 게임을 했습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국부들의 정신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인의 자유, 타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때 전쟁 때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나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거지국가였어요. 거지국가. 초강대국이 거지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타국의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아들 딸들 지금 내가 30대니까 저가 미얀마의 자유를 위해서 제가 총 들고 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해봐요. 이게 위대한 자유의 정신이에요. 뭐? 인간은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체성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은 고귀한 본성, 고귀한 인간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세 번째 문화는 뭐다? 언제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한다. 뭐? 타인의 자유까지 분연히 일어난다. 타인의 자유가 없으면 내 자유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다? 미국의 문화는 여러분 언제나 도전 정신. 아까 프롤로그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여기 어디였죠? 여기 있죠? 자유의지적 선택론에 바탕한다. 자유의지적 선택론에 바탕한다. 결정론적 숙명론이 아니라.
언제나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기업가들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가들. 알아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건국의 철학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36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제 권리장전. 권리장전이 뭐냐? 미국 수정헌법 중 제1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즉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 이게 다 아까 얘기했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시민적 상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장전의 강력한 언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산주의자나 반서구 문명주의자들이 서구 문명을 깨려고 자기들이 막 꽥꽥꽥 대는데 얘네들도 모르게 자신의 언어 속에 이미 건국정신이, 미국의 건국정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도 모르는데 서구 문명적 바구니 안에서 헤엄치면서 좋다고 하면서도 서구 문명 어항을 깨야 된다고, 그게 뭘 의미한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36쪽의 중반부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정치적 이슈를 놓고 논쟁할 때 우리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 등의 맥락 속에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한국도 그래요. 전라도든 경상도든 뭐 수도권이든 충청도든 우파 좌파 싸울 때 얘네들이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정치적 이슈를 놓고 싸울 때 얘네들도 모르는데 얘네들의 의견에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와 사유재산 보호의 맥락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의견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지만 서구 문명 어항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 자기가 표면적으로 TV에서 또 눈물 흘리면서 법 하나 지정하라고 해. 저 사람 불쌍하니까 법 지정해야 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법이 지정돼. 그러면 저 법이 지정이 되는 순간 이 법에 제정된 논리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어그러지는가에 대한 유기적 인과관계가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저 감정적인 거, 저 표면적인 말만 듣고 가슴 뜨거워져서 법 제정해야 된다. 이거 정당, 저 적폐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모르게 서구 문명적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정치적 이슈를 놓고 논쟁할 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현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에 수영장에서 논다고요. 근데 그 표현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는 서구 문명에서만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피드백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치적 이슈를 놓고 논쟁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부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볼까요? 정부에 대한 논쟁을 할 때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보호와 불합리한 침입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만든 수영장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수영장의 위대함을 모르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그러면 사회적 이슈 보십니까? 지금 정치적 이슈를 놓고 논쟁할 때는 이런 서구 문명적 수영장에서 한다. 2번. 정부에 대한 논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한다. 3번은 뭡니까? 사회적 이슈를 놓고 논쟁할 때는 뭐예요?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수영장에서 노는 거예요. 이 수영장에서. 4번. 네 번째 뭐냐? 반면에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유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예배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게 성경적 도덕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체도.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버리는 순간 인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 이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는 자기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이용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꼴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미국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역사는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나가는 이야기로 인식되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왜? 세팅 자체가 좋으니까. 밑에 한번 볼까요? 소결. 이 챕터의 소결이에요. 이 챕터에. 이성과 평등. 이 챕터가 소챕터. 이성과 평등, 자유와 제한된 정부. 이런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기반한 미국의 철학,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미국의 문화, 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역사라는 이 세 가지 띄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는 지금까지 국가로서 미국을 규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이성과 평등, 자유와 제한된 정부에 기반한 미국의 철학, 그리고 또 뭐예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미국의 문화. 그러니까 너가 권리가 있어? 자유가 있어? 당연히 그러면 의무도 같이 있는 거야. 너가 자유가 큰 만큼 의무도 큰 거야.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또 뭐요? 미국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역사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지금까지 미국을 규정해왔다. 이건 뭐냐면 미국을 결속시키려면 이 세 가지, 역사, 문화, 철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왜? 국가로서 미국을 결속시키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유된 문화와 역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철학 하나만 남겨진다면 이는 무익하고 터무니없는 이념이 된다. 뭐가? 문화와 역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철학 하나만 남으면 그건 이념이 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철학은 반드시 실제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기억과 결합되어야 된다. 말이 어려운데 철학은 우리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유된 철학과 역사가 없다면, 그러면 철학과 역사가 없다면 미국의 문화는 어떻게 되냐? 개인의 권리는 무슨 군중심리, 트위터 좌표 찍고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먹잇감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중 단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철학이 없어진다면 이성은 뭐다? 아까 제가 말했죠? 부족주의로 전락한다. 이제 이 말이 더 확실하게 오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힘을 여러분들이 맛을 지금 음미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문화가 없어진다면 개인의 권리는 집단주의적 독재로 전락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개인의 의무는 방탕으로 인해 파산된다.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의무라는 게 남아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딱 깨져버리면 집단주의적 독재, 전체주의, 때법만 등장한다. 때법이 왕처럼 군림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없어진다면 우리를 연합시켰던 상징들은 도리어 우리를 분열시키게 된다. 분열주의의 구성 요소, 이제 분열주의를 분석합니다. 분열주의를. 그러면 자 보십시오. 미국의 철학을 얘네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얘네들은 미국의 철학을 어떻게 공격하냐 보십시오. 첫 번째 자연권을 거부하는데 볼까요? 이게 이제 42쪽에 나오는 겁니다. 42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42쪽 첫 번째 줄. 분열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배울 챕터 새 챕터에서는 다음 주인가 2주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연권이 존재한다. 아니야.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아. 아니 자연권이 존재해. 이 어떤 것들을 국가에서 옳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해지고 극단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보실 거예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고독해지고 말할 사람이 친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애초 특정 기준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창세기 1장 27절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존 로크가 미국의 철학을 세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 미국을 없애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로 해야 돼. 막시즘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성경적 권위를 떨어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1타 3 쿠션이 뭐라고요? 젠더로 법제화하면 교회랑 가정이랑 국가 자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젠더 하는 거라고. 젠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이성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빚어지는 가변적 구성물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 본연의 본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남자, 여자, 성도 없어. 왜? 성이란 개념도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야. 이러면서 과학도 부정하는 거예요. PC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얘네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없고 환경에 따라 빚어지는 가변적 구성물이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잠정적 가해자야. 남자와 여자 성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인간의 본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들에게 인간의 이성은 정적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휘두르는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든지 기득권이 휘두르는 칼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든 이성이든 기업이든.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왜곡하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는 법 앞의 평등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다. 이 도덕적이라는 것도 서구 문명권에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우리 거를 다 왜곡시키고 뺏어가고 아주 도둑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했다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 앞의 평등은 그저 현존하는 정치적 위계 질서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다 기득권이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한 몽둥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도? 법 앞의 평등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정부의 역할, 이거 중요해요.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주의자들의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요? 인간은 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인간 본연의 본성이 있고, 정부는 이 본성을 해치지 않게 니네들이 가이드라인만 잡아줘라.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거죠, 정부에게. 얘네들은 반대예요.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없거든. 분열주의자들은 정부를 개인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다? 모든 문제가 한데 합쳐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다. 뭐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정부가 여러분 여행도 보내줄게요. 정부가 배달의 민족 어플 대신 만들어줄게요. 정부가 이거 해줄게요. 정부가 이거 해줄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청년들 실업을 책임지겠습니다. 공무원들 뭐라고 해야 되지? 증원하겠습니다. 막 몇만 명 뽑는 거예요, 몇만 명을. 큰 정부가 되는 거죠. 한 번 뽑으면은 뽑는 건 쉽지. 이 사람들 한 번 뽑히면은, 여러분 정부 욕해도 자기 동생이나 자기 공무원 되면은 여러분들도 공무원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는 싫어도 내가 공무원으로 합격했어? 그러면 따박따박 나오거든. 연금도 나오거든. 그러나 원리는 뭐다? 만병통치약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여러분 이거 밑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어디냐면 4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밑줄 긋고 별표. 근데 이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42페이지는 다 중요한데 이거 밑줄.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념형 대통령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판단을 하는 거가 이런 겁니다. 부탄에 가가지고 제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부탄인가 네팔인가, 부탄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그 나라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자본주의를 사탄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집 사고 이런 사람들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신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본주의는 나쁜 거를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본주의에서 득보고 있는 저 기득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부가 막 이거를 바꿔주려고 시장을 막 정부가 흔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분열주의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력을 제한한다면 시민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제한된 권력이라는 헌법 개념을 반대한다. 얘네들은 팽창한다 이 말입니다. 팽창한다. 넘어갈게요. 문화를 어떻게 공격하냐? 개인의 권리를 반대한다. 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 그 자체가 공공선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밴덤주의죠, 밴덤주의. 공공선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얘네들의 목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은 혐오 표현 규제라는 입법을 통해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의 정의는 임의로 남겨지게 된다. 어떤 거죠? 얘네들이 만든 혐오 표현의 정의는 뭐죠? 친서구 문명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다 혐오 표현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마르쿠제 기억나십니까? 마르쿠제였나? 억압적 관용 기억나세요, 여러분? 억압적 관용. 좌파들만 관용을 베풀고 쟤네들은 억압을 해도 돼. 억압적 관용 기억나시죠? 또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세속적인 보편주의에 대체되는,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체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결사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가 종족적, 인종적 또는 성적 다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 역시 금지되어야 된다. 이게 무서운 애들이죠.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버니 샌더스한테 모인 애들이 대학교에서 세뇌당하고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 추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기관, 교회나 시나고그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도 반대한다. 어떻게? 이런 사회적 기관들은 특히 기독교죠, 교회죠. 미국의 죄악을 뒷받침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여튼 얘네들 말 보십시오. 분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같은 기관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 반드시 얘네들 입장에선 반드시 교회를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교회의 어떤 특정 사례를 왜곡해서나 아니면 택시기사도 심각한 사람 많고 모든 직장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확대해서 계속 기독교를 프레이밍하는 거죠. 분열주의 철학에 기반한 문화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미국인들의 강경한 태도가 부패한 위기질서로 가득 찬 시스템을 지키려는 그들의 완고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한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이단 사상으로부터 치유받으려면, 그러니까 분열주의자들은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뭐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 그러니까 이건 종교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먼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순응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순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개인의 자유? 너 혼나고 싶니? 이런 겁니다. 도전 정신. 아까 제가 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무조건 사탄화하는 겁니다. 분열주의적 문화는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미국의 문화를 집단으로부터 비롯된 근심의 문화로 바꿔놓는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죠. 우리나라 SNS 문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이들을 탐욕스러운 거머리로 비하한다. 딱 기업인들이죠. 여러분 창업가들이나 돈 벌면 무조건 나쁜 놈이죠.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도덕적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 이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이 앞에도 그랬고 역사는 짧아. 역사 넘어갈게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소결. 봅시다. 그러면 분열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학습해온 미국의 역사가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는 식민지를 뺏었고 인디언들을 죽인 살인자들이야. 이러면서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인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뭐하러 살아? 그럼 자기부터 이민 가야지. 실제 그러니까 콜럼버스 머리를 깨는 겁니다. 동상을.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단군 동상 깨는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문제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그거는 욕하면서 콜럼버스 동상에 머리 깨는 그런 멍청한 미국인들은 좌파인데 걔네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열주의자들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군 머리 깨는 거 진짜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아유, 저거 어쩌려고 저래 이러잖아요. 콜럼버스 동상 머리를 깬다니까요? 근데 바라보는 게 다르다. 왜? 좌경화. 실제 미국의 역사는 착취 역사.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이상들은 그냥 자기들의 자화자찬적 글조각에 불과. 이들은 미국의 헌법이 기득권 세력의 불방망이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적 괴물이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짝퉁 민주국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틀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근데 문제 뭐냐? 밑줄. 여러분 밑줄 45쪽입니다. 45쪽 밑에서 하나 이거 분열주의자 문제점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열주의자들이 주장이 미국인들 다수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미합중국이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합중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끝.